안녕하세요. 스타리시TV의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문자 그대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얘기합니다. 상장 주식은 주식의 그 시가가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재산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비상장 주식은 과연 어떻게 주주들에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대표님에게는 어떠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가장 기본인 법인의 정관 정비,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그 대표님이나 주주들이 이것이 개인 재산이 합산이 돼가지고 상속과 증여의 과표가 돼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합니다. 사업체를 차려서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은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이런 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이 아닌 다음에야 오로지 그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익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표님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대표님과 가족들의 행복, 그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서 회사를 발전시켰는데 주식 가치로 인해서 만약에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그 대표님께서 힘써서 일군 재산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대표님을 뵈면 여러 가지 법인의 이슈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표님은 앞으로 무조건 기승전 상속 증여 이 화두를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폴처럼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화두는 대표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법인 컨설팅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드려도 결국은 이 상속 증여와 연동되는 컨설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 증여와 연동되는 입체적인 컨설팅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분산입니다. 주식이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님 한 명한테만 100% 지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은 나중에 상속과 증여의 문제가 되겠죠. 요즘은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한 명만 있어도 대표님 혼자서도 설립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분산을 해야 절세가 되죠. 절세의 기본은 재산의 분산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귀속처의 분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산은 언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번,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 ASAP, 즉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법인들은 앞으로 망할 회사라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흥할 회사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주가가 낮을 때 해야 됩니다. 설립 3년 미만의 법인은 오직 전년도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 자본 총계라고도 하죠.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평가가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주식을 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세 번째 3번. 주식 가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럼 주식 가치를 어떻게 낮출까요? 회사의 주식 가치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마구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꼭 낮춘다기보다는 주식 가치를 매년 평가를 해서 대표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를 해서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지금 이 정도구나. 그럼 어떻게 주식 가치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행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식가치가 정말 높은 경우에 대표님이나 임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가시고 그 퇴직금은 전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회사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주식가치가 떨어지고 또 심지어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회사가 결손이 난다든지 즉 적자가 난다든지 했을 때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 주식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때를 이용해서 주식을 분산하고 이동하는 이런 플랜들을 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최근 3년치 단기 순이익과 직전 연도의 순자산을 버무린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한 주가와 직전 연도의 순자산의 80%와 가장 그중에서 큰 거를 적용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년 미만의 법인은 3년 동안은 순자산의 100%를 주식가치로 이익은 반영하지 않고 주식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맞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익은 그때그때 증감이 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회사의 그 자산 부문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변동이 심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옛날에는 임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2012년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지 못하게 했지요. 물론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임원들이 이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의 와병으로 인한 병원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정말로 특수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세법이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원들 퇴직금 받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법인의 주식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막아서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합법적인 비용 처리와 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관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연구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비용 처리도 궁금하지만 미처분 이익 잉여금도 궁금하시다고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세금 먹는 그냥 하마입니다. 하마. 예,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냥 딱 표현이 안 됩니다. 네, 그겁니다. 네, 뭐 무슨 광고 찍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세금 먹는 하마인데. 법인의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폭탄을 초래하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름만 대도 아는 기업들이 오래전에 또 최근에도 거의 뭐 공중분해가 되다시피 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장 주식 가치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께서 귀를 잘 기울이시고 같이 연구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간혹 가다가 어떤 대표님들을 만나 뵀을 때 나는 뭐 그 주식 관계, 주식 가치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상속이고 증여고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 뭐 가족들이 뭐 세금 폭탄을 맞건 회사가 공중분해되건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바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표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당돌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가족들이 세금 폭탄을 맞건 말건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건 말건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집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밖에 있는 직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럼 대표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십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시겠죠. 사업도 어렵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주식 얘기를 하고 있냐, 팔자 좋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공중분해가 돼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대표님을 믿고 충성할 직원들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대표님하고 얼굴을 붉힐 정도로 당돌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의사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좀 비약이지만 컨설턴트는 또 의사는 고객이나 환자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처방을 내려드려야 되고 그것이 때로는 쓴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상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기승전 상속 증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주식 가치를 낮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IPO, 즉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한 목표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조만간에 M&A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주식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낮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식 가치가 올라가야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회사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대표님 한 분한테만 주식이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상장 주식가치 관리와 또 분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화면에서만 보시던 제가 대표님 앞에 뿅 나타나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다 담을 수가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비상장 주식 가치로 인한 상속증여 문제, 또 대표님은 항상 사업을 하시면서도 머릿속에 기승전 상속증여라는 이 화두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만 오늘 대표님이 기억하셨다면 아마 대표님께서 앞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대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왜 관리해야 된다고들 얘기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리치 TV의 김정환이었습니다.